좋아요, 구독.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짚어보기 전에 어제 시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죠. 네네. 일단 그 패드 의사록 공개가 있었었죠. 자, 그 공개 이후에 패드 위원들이 긴축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 마음을 모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 갔었는데, 자, 이어서 전일 패드 파월 의장의 재정통화정책 허친스 센터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충분한 제약적 수준의 근접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이제 밝혔고, 또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 이제 이번 달이죠, 12월에 올 수 있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곧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같이 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주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 미국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 전일 국내 증시 흐름이 그 한국 기술주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1% 이상 갭 상승 출발했지만 점차 코스피만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패드의 긴축 속도 기대감이 나와줬었는데,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의 언급에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많이 떨어진 건가 하고 의심했을 텐데, 실제로 상승폭을 제한한 이유는 이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이슈로는 11월 통관 기준으로 수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 줄어든 519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었고, 같은 기간 수입은 589억 3천만 달러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 증가를 해서 무역 수지는 또 70억 1천만 달러를 적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연간 적자는 40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코스피 중심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의 언급이 결코 힘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 FOMC 회의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 FOMC 회의 전에는 이제 패드 의장의 언급, 그리고 패드 위원들의 언급들을 꾸준히 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영향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 어제 1,300원을 하회를 했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을 하회했는데, 그래서 환율 체크도 잘 하시고 외국인 수급까지 보는 것이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로 이제 고강도 금리 인상은 지속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주들에게는 부채 상환 금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에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에 표시가 되지 않겠지만, 그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와 그 또 내년부터는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제 앞으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좀 부채 비율을 꼭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들을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고요. FOMC 회의 앞두고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그 어제 저녁에 나온 이슈죠. 자, 바로 러시아 대규모 추가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슈인데, 자, 이 내용은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이제 지난달 28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을 해봤는데, 자, 러시아 사라토프주 엥게스2 이제 공군기지 활주로에 러시아 공군의 대형 장거리 폭격기 TU-95와 TU-160 20여 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폭격기는 출격을 준비하는 듯이 늘어서 있었고 또 폭격기 주변에는 급유차 등의 지원 차량과 수비 장비 등도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자, 슈피겔지는 공항 활주로에는 그 KH-5와 KH-101 등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 상자와 카트도 목격이 됐는데, 자, 그래서 영국 데일리 메일이 이제 미사일 상자 등을 언급을 하면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러시아가 최근 미사일과 이제 자폭 등을 동원을 해서 우크라이나 발전 설비 등의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주력해온 점을 비춰서 이들 폭격기도 같은 임무에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추가적인 미사일이 공격이 확실시 된다면서 이에 따른 전력난 대비해달라고 당부를 했었고,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은 약 40% 이상 파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만약 공습이 현실화가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력난으로 인한 피해가 글로벌적으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 상승을 볼 수도 있고,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글로벌 곡물 수출 수출률이 이제 40% 이상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곡물 수출량에도 급격히 감소할 뿐더러 우크라이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등이 막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곡물 관련주들 움직일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또 추가적인 공습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곡식 그리고 이 곡물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면 좋겠다 힌트를 드린 만큼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앞서 드린 이슈를 짚어드리면 대부분 곡물 사료 관련주인 미래생명자원, 밤스토리 등을 떠올리실 텐데, 분명 곡물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가득한 사실은 맞습니다만, 만약 수출이 꾸준히 이어졌을 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리 선취해놨던 종목이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종목을 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부합하면서 만약 곡물 수출이 잘 되고 있을 경우도 이제 가능성 있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곡물 사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필요로 하고 있는 농기계 관련주를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농기계는 시장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전에 상승했던 만큼 다시 그 기대감만큼 빠져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기계 관련 중에서도 저는 TYM이라는 종목을 살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TYM 같은 경우는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등의 이런 각종 농기계 제조 사업, 그리고 담배 필터 사업, 기타 사업도 이제 하고 있는데, 농기계 부분은 농기계 농업용 기계인 이제 트랙터, 콤바인 등을 공급을 하고 있고, 트랙터가 농기계 사업부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북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테슬라 마크도 이제 비슷하게 생겨서 농슬라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단지 마크만 비슷해서 농슬라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농기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는 점인데, 그리고 농기계 최초로 NFT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NFT 관련주로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재무제표를 보신다면 매출액이 19년도 494억 원에서 점차 증가를 하면서 21년도에는 1,473억 원으로 2년 사이에 1,000억 원이 가까이 증가를 했지만, 이번 년 예상치는 2,260억 원대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 적자를 보였던 영업이익도 21년도에는 169억 원, 이번 예상치는 133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당기순이익인데, 작년까지 적자를 유지를 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흑자를 보이면서 예상치는 30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금리 인상 시대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19년도에서 434%였죠. 작년에는 82%로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이번 예상은 36.44%로 부채 비율이 거의 없죠. 그래서 유보율도 거의 5,000% 예상이 되면서 무상증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곡물 사료주가 잘 가지 않았을 때도 TYM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호실적과 실적 전망치 상향
그리고 센솔루션과 에너지 경영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소식 등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근데 현재 상승 흐름 다시 잡아가다가 현재 눌림목 자리에 와 있고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이지만 현재 121평선만 역배열인 상태인데, 자,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은 얼마 전에 11일 이평선은 그 5일 이평선과 이제 11일 평선 얼마 전에 이제 그 골든 크로스라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11일 평선 같은 경우는 어제 골든 크로스를 했죠. 그래서 21일 평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자리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하락할 때 오히려 2400선 매물들이 잘 버텨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5일 이평선 지지받는다면 시초가 매수하는 것이 좋고, 이탈에서 출발한다면 121선을 닿았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지라인은 전저점인 1265원선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고, 자, 1차 목표가 저항 라인이 강한 3,3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